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0일 날 봤던 ITQ 엑셀 B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엑셀을 하실 때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요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시트의 A열의 연럽이는 1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1작업에서만 요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1행부터 3행까지 행 높이는 30, 그 다음 4행부터 20행까지 행 높이는 요 20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요 시트 이름 변경하는 것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실 때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여기 시트 탭에서 변경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시트 1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제1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시트 2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제2작업, 그 다음에 시트 3도 더블 클릭해 주셔서 제3작업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요. 제4작업은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요 제4작업은 차트 만들 때 추가가 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리 제4작업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1작업, 2작업, 3작업에 해당하는 요 A열의 연럽이를 모두 1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 시트 탭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요 모든 시트 선택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3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면서 이쪽에 그룹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A열에 가서 A열의 연럽이를 요 1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작업, 2작업, 그 다음에 1작업 모두가 다 이렇게 A열의 연럽이가 1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요 제1작업에 있는 요 시트에서만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1행부터 3행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행 높이를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3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4행부터 여기 20행까지를 요 20행까지를 범위를 지정하고 요 행 높이를 20으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고 저장을 한 다음에 1작업부터 내용을 작업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저장을 하실 때는 이 파일에 들어가서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 주신 다음에 찾아보기로 가주셔야 되겠죠. 찾아보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문서에 우리가 어디 폴더로 요 ITQ 폴더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빨리 이름에다가 수험번호 8자리를 적어 주시고 빼기, 그리고 나서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여기에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파일명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요 순서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1작업, 2작업, 3작업, 나중에 들어가는 게 제4작업, 요 순서대로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A열의 연럽은 1로, 그리고 나머지 열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우리가 A형은 문제를 풀 때는 컬러가 되어 있는 시험지를 풀었지만 B형부터는 이렇게 실제 시험지가 컬러가 아닌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B형부터는 이렇게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이 굴림의 11로 들어가야 되고 요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를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 전체, 그래서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1작업에 있는 요 시트 전체가 다 내용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 글꼴을 우리가 뭘로 바꿔주시냐면 굴림으로 변경을 해놔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11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굴림의 11, 그리고 요 가운데 정렬을 해놔주시게 되면은 요 시트 전체에 어디 셀을 클릭을 하든 굴림의 11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상품 코드라고 하는 게 B열에 입력이 되어 있고 요 마지막이 J열이에요. 그죠? 그래서 B4부터 이렇게 J에 있는 요 14행까지 B4부터 J에 있는 14행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그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놔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맨 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필드명을 먼저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상품 코드 탭을 눌러주게 되면 옆으로 이동이 되고 상품명, 방송일, 분류, 그 다음에 판매 가격, 그리고 판매 수량,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판매 수량 아래쪽에는 단위대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한 셀에다가 두 줄을 입력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Alt키하고 뭐를 눌러주셔야 된다? 요 엔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고 Alt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단위 땡땡 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평 가로 열고 건 그리고 방송 요일 그리고 순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 부분은 행의 높이가 좀 안 맞잖아요. 이럴 때는 4행과 5행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열 너비가 안 맞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해당하는 열과 열 사이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해주시거나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열 너비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13행과 요 14행에 있는 요 부분은 지금 세 칸이 하나로 합쳐졌죠. 요 부분이 세 개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을 하고 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냉장고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그 다음에 땡땡대 평균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범위를 지정을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색닦기 판매 수량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단위 땡땡대 그 다음에 합계라고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옆에를 건너뛰고 두 개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고 요 X자 모양이 나오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테두리 나와 있죠. 여기서 양쪽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세 개가 병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범위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최다 상품평 건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상품 코드 그리고 눌러서 판매 수량 이 부분도 Alt 엔터겠죠.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lt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넓어지겠죠.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판매 가격부터 요 상품평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분명히 오른쪽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오른쪽 정렬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숫자마다 이렇게 천 단위가 들어갔고 옆에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 정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약간 옆에가 이렇게 떨어지고 숫자에 천 단위가 들어가죠. 요렇게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오타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특히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내용을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밑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첫 번째 조건은 해결을 했고 두 번째 제목 여기에 이제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형이 지금 배지잖아요. 그러면 삽입에 가면은 우리 이 도형에 배지라고 하는 도형은 칠각형 밑에 있는 게 이게 배지입니다. 이 배지를 눌러서 이 A열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1행부터 3행 그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지열의 중간까지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려놔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색깔은 어떤 게 나오든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들 색깔은 뭐 이 색깔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요 채우기를 노랑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노랑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이죠. 도형 효과의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변경해 주셔야 되고 홈에 들어가서 굴림 그 다음에 24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검정 요 글자 색깔이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변경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5월 생활가전 이렇게 판매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결제란은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옆에 나와 있는 이 아래로 내려서 어디 부분 여기 위하고 여기 왼쪽에 내용이 없는 이 부분에다가 4칸의 두 줄을 선택을 해주시고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여기는 한 반 정도로 여기가 좀 넓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신 다음에 확인 적어주시고 담당 대리 과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여기 아무데나 갖다 놓고 요 붙여넣기에 가면은 여기에 보면 그림 복사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너비가 조금 안 맞아서 옆에가 좀 딱 붙는 것 같다 그러시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아무데나 열너비를 조금 넓혀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본은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한 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여기 됐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본을 꼭 지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황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냐? 이 비사부터 제2사까지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G14니까 여기에요. 그죠? 그 다음에 I14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표준색에 있는 이 주황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유효성 검사는 요 H14셀 여기에 누가 나오게끔 요 상품 코드가 나오게끔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요 데이터에 들어가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요게 제한 대상이 목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여기 원본에다 클릭을 해놓고 어디부터 B5부터 요 B5부터 B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버튼이 나오죠. 여기서 R12, 3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부터 F5부터 F12 영역에 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요 1000원이라는 글자가 나오게끔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F5부터 F10이니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셀 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요 사용자 지정에다가 1000단위도 나와야 되고 뒤에 1000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숫자 서식에는 요 샵 쉼표 샵 0을 선택을 하시고 문자 뒤에다 뭔가 넣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아래로 내려서 요 골뱅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다 갖다 놓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1000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이죠? 그쵸?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H5부터 H12는 이름을 요 상품평으로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이름정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서 요 이름 상자에다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상품 그 다음에 평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뭐라고 나온다? 요 상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게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나면 저장 버튼 눌러야 되겠죠? 이렇게 눌러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를 먼저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뒤에는 2, 3, 4를 한 다음에 함수 문제를 푸는 게 좋으니까 우선 어디에 있는 요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해결을 하고 2, 3, 4를 한 다음에 다시 와서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요 판매 수량이 2000 이상인
행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할 때 중요한 부분은 필드명을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순수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지금 틀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BO부터 요 J 12까지만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는 범위 지정이 어떻게 된다? BO부터 어디까지? J 12까지예요. 이 부분이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홈에 가면 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여기서 세규칙에 들어가서 어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 수식을 이용해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 부분이 판매 수량이, 커서를 여기다 놓고요. 판매 수량이 있는 곳을, 첫 번째 셀이 있는 곳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달러지 달러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셀만 비교하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G5, G6, G7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열은 고정하고 행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F4를 몇 번을 눌러주시냐면,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F4를 몇 번? 2번을 눌러주셔서, 2번을 눌러서 열이 고정인 주소 체계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죠? 다시 요거 제가 눌렀다가 들어가서 얘를 클릭을 하고 F4를 몇 번 눌러준다? 2번을 눌러주셔서 달러 지호가 돼야 돼요. 얘가 얼마 이상이다? 2,000원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서식에 들어가서 요 굵게 파랑으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판매 수량이 여기 2,000원이 넘어가는 거에만 이렇게 고행 전체의 서식이 파랑하고 굵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꿔놔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이 작업을 들어가면 되겠죠. 이 작업은 이제 목표가 찾기 및 필터라고 하는 유형도 있고 필터 및 서식이라는 유형도 있는데 지금 5월 시험에서는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작업 시트에 비사부터 H12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래요. H12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복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C를 눌러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눌러줘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 요 J 작업의 P2예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가서 요 붙여넣기에 가면은 열너비 유지해서 요 붙여넣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열너비가 딱 유지가 되면서 내용이 복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 밑에 가면은 B11부터 G11을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신 다음에 글씨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다가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냉장고 상품평, 그 다음에 건의 평균이라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H11셀에다가 요 냉장고 상품권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디에버리지가 나왔습니다. 냉장고가 조건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상품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게 조건, 뒤에 나와야 되는 게 계산을 해야 되는 범위인데 여기 디에버리지라고 나왔죠? 디에버리지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D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뭐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뭐다? 필드명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에버리지를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요 디에버리지 나오죠.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요 첫 번째 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포함해서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실제를 계산으로 해야 되는 게 요 상품평인데 요 상품평이 얘가 1번이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필드 열번호는 몇 번이 돼야 된다? 7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7을 넣어주시고 조건은 뭐다? 아까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문제는 냉장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류가 누구인 거? 냉장고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D자가 들어간 함수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이 크리테리어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 필드명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전체를 테두리를 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 지정하고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셔서 테두리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우리가 목표가 찾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요 계산만 이제 한 거고, 목표가 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 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냉장고 상품평의 평균이 현재는 549인데 요게 얼마가 되려면 560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들어가면 요 목표가 찾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 나오면 수식셀은 여기가 되고 찾는 값은 얼마다? 560이다. 요 값을 바꿔야 되는 요 셀은 리버 사도어 냉장고, 요 리버 사도어 냉장고에 해당하는 뭐 어떤 거, 요 상품 평이 얼마가 돼야 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이제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누르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920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있는 요 상품평에 해당하는 요 평균은 560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목표가 찾기를 해주고 나서 지금 목표가 찾기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뭐를 해야 된다? 고급 필터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고급 필터 할 때 중요한 건 뭐다? 조건을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그 입력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고급 필터에서는 AND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 누구 조건이 있다? OR 조건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AND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그래서 조건을 어디에다 입력한다? 같은 행에다가 입력을 한다. 요 OR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뭐이거나 그래서 조건을 어디에다가 다른 행에다 써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이걸 모르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요 고급 필터의 조건을 꼭 쓰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AND 조건은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같은 행에다 써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OR 조건은 뭐뭐이거나예요. 이거나 다른 행에다가 써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문제에 보면은 여기 분류가 냉장고가 아니면서라고 했어요. 면서니까 여기 면서라는 글자 나왔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AND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 같은 줄에다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판매 수량 단위대가 1,000원 이상. 그죠? 이거에 대한 자료의 상품 코드, 분류, 판매 가격, 판매 수량 데이터만 추출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B14셀에다가 여러분들이 B14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먼저 필드명이 분류죠. 는 해서 여기 분류를 그대로 가져올 거고 옆에다가 는 그다음 판매 수량 단위대 엔터 눌러주게 되면은 그대로 요 글씨가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분류가 뭐라 그랬냐면 냉장고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요 부분에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얘가 뭐다? 냉장고가 아니다. 면서니까 같은 줄이죠. 그리고 1,000원 이상 요 1,000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요게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틀리면은 필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테두리를 할 건데 이건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테두리는 안 해도 되니까 조건만 제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필드명을 복사해서 가져오든지 지금 저처럼 는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든지 그래서 분류가 냉장고가 아니면서 판매 수량 단위대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1,000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럼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원본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데이터에 들어가면 요 고급이 있어요. 고급에 가서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 거죠. 목록 범위는 지금 반짝거리는 거. 조건 범위는 아까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B18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B18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품 코드 있어야 되고 요 상품평은 필요 없고 방송일도 필요 없고 분류 남아야 되고요. 판매 가격, 판매 수량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상품 코드, 분류, 판매 가격, 판매 수량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겨져 있어야 되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삭제 버튼을 눌러주고 셀을 왼쪽으로 밀기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제2 작업에 있는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3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오거나 아니면 피벗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래서 5월 시험에는 지금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어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제1작업에 있는 B사부터 H12를 복사를 해서 요 제3작업 어디 셀에다가 B2에다 갖다 놔야 돼요. 얘도 우리 홈에 가면은 요 붙여넣기의 열너비를 유지로 해서 이렇게 붙여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부분합은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정렬이에요. 누구처럼? 출력 형태처럼. 그럼 출력 형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안마, 의자, 세탁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분류별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안마, 의자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에 냉장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류에다 클릭을 해놓고 데이터에 들어가면 여기에 정렬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가나다순의 오름차순이 아니라 우리가 히읗기역,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히읗기역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안마 의자가 제일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세탁기가 왔고 냉장고끼리 이렇게 묶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분류별을 요 정렬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품명의 개수가 1차 부분합, 판매 수량에 대해 평균이 2차 부분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되고 나면은 부분합에 들어가서 데이터 끝에 가면 부분합이 있죠. 여러분들이 부분합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체크되어 있는 거를 빼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디만 남겨놓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만 남겨두고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요 데이터 아래의 요약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평균 개수라고 하는 게 요 평균 개수. 그래서 아래의 요약이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그룹바 항목이 아까 분류별이었죠. 요 부분을 꼭 분류별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분류별로. 그리고 나서 문제에 보면은 아까 상품명의 개수라고 했죠. 요 상품명의 뭐다? 개수다. 분류별 상품명의 누구? 개수.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개수가 나와요. 여기 선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건 좁아서 그런 거니까 열너비를 조금 넓혀 주시면 되고 다시 그 상태에서 부분합에 들어가면 아까 1차 부분합했던 거는 체크를 빼주시고 이번엔 누구예요? 분류별 판매 수량 단위대에 대한 뭐다? 평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류별 판매 수량 단위대에 대한 관한 뭐예요? 평균이에요. 분류별 판매 수량에 대한 뭐다? 평균이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는 어디 부분? 요 윤곽이라고 하는 거 이쪽인데 이건 이제 지워야 되지만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요 48 평균 개수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맞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윤곽을 지우셔야 돼요. 요거 지우는 거는 어디 요 그룹 해제입니다. 요 그룹 해제는 요거를 눌러주면 개요 지우기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져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렬 및 부분합을 완성을 시켜 주시면 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이제 4작업에 있는 요 그래프를 할 때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들 때의 범위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요 가로축에 있는 요 내용하고 범례를 보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 R12 빼기 3이 가로축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판매 가격, 판매 수량이라고 나와 있는 게 범례예요. 이 범례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어디에서? 제1작업에서. 그러면 제1작업에 들어가면 R12라고 하는 거는 요 상품 코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 요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요 부분이 차트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상품 코드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고 떨어져 있는 셀이니까 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을 같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삽입에 가면 여기 차트라고 나와 있는 이 그룹에 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요 첫 번째 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2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여기 나오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R123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가로축이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근데 여기는 전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차트 필터 있죠. 요 부분을 눌러서 R12 빼기 3은 있어야 되고 12.8 있어야 되죠. C는 필요 없죠. 빼주는 겁니다. 12.5 요거 C 31 빼기 5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 부분에 두 개를 체크가 되어 있는 거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적용을 꼭 눌러주셔야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나와 있는 요 내용과 여기 가로축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을 꼭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차트 이동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고 어디로? 새 시트로 가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제사 작업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사 작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가 크게 나와요.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여기 앞에 있으면 안 되죠. 시트는 요 순서가 돼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사작업을 요 맨 끝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끌고 가요. 이렇게 끌고 가서 요 끝에다가 딱 넣어주시면 순서가 1, 2, 3,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좀 키울게요. 요거를 이렇게 키워놓고 이제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몇 번을 해결을 했냐면 1, 2, 3번이 해결이 된 거예요. 묶은 세로 막대형 만들었고 제일 작업은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범위를 만들었고 새 시트로 제4 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변경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 3번. 요게 이제 차트 디자인이 선택이 되어 있고 레이아웃을 몇 번? 3번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스타일 1번은 요게 이제 스타일인데 얘는 이미 1번이 여기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 요쪽이 여러분들이 차트 영역이고 여기 안쪽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 바깥쪽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을 굴림의 11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홈에 가서 굴림의 크기를 얼마로 바꿔준다? 11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글자 색깔이 너무 검은 게 아니다 그러면 검은색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우기 효과는 요 서식에 가면 요 도형 채우기에 요게 질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파랑 박엽지 눌러주시고 요 그림 영역은 요 그림 영역을 안쪽을 선택을 하고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게 흰색 배경 1번이라고 남아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차트 제목은 이 부분인데 여기 끝에 보면은 채우기가 흰색 배경이고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주고 도형 윤곽선 테두리를 검정으로 바꿀게요. 이 테두리는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홈에 들어가서 굴림의 크기 얼마? 요 굴림의 굵게 크기를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요 2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차트 이름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지우고 냉장고 및 세탁기 판매 현황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번도 다 완성이 됐고요. 7번에 있는 판매 수량 단위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건 주황색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 주황색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만약에 주황색의 색깔이 잘 안 보여서 선택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옆에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면은 지금 누구를 요 판매 수량을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누구축? 보조축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차트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표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여기 보면 꺾으선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동그란 점이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표식이라고 해요. 여기를 눌러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은 요 채우기 있죠. 여기에 표식이 보여요. 그래서 요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 눌러주신 다음에 요 모양이 아니라 요 마름모다. 요 마름모의 크기가 얼마로 바뀌어라? 10으로 변경해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넣으라고 했어요. 요거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레이블 값. 그래서 레이블 값은 우리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레이블 값은 요게 있어요. 그럼 요 금액이 뭐냐? 이렇게 가서 보니까 R125예요. 그죠? R125에 있는 요 판매 가격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또 누르면 요 계열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플러스에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에다가 바깥쪽 끝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선택을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바깥쪽 끝에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완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요 선 스타일이 여기 보면 요 부분이 선 스타일이거든요. 요 선, 눈금선. 요 눈금선의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면
요 동글동글 다 나오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눈금선이 다 선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눈금선 서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먼저 요 색깔을요. 너무 흐리니까 이렇게 바꿔주세요. 요걸로 바꿔주시고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은 요 대시 종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뭐로 바꿔주신다? 요 파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 바뀐 게 이렇게 보여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에 보면 축을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축이라고 하는 거는 요 문제에 보면은 요쪽에 나와 있는 요 기본 축과 여기 보조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5,000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맞는데 이쪽에는 보조축은 지금 여기 1,000원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500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요 축서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셔야 돼요. 가서 최소값은 0이다. 최대값은 4,000이 맞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기본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기본은 500이 아니라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1,000원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꼭 눌러 주셔야지만 요 부분이 바뀌어요. 그죠?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최소값이 이렇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죠. 요 부분이 이렇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게 이렇게 하이픈이 아니라 0으로 나왔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쪽에 있는 요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범주가 회계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회계에 지금 보면 요 범주가 회계에 기호가 없으면 이것처럼 이렇게 하이픈입니다. 그런데 이게 0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 범주가 회계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숫자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법례명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법례명은 이 부분이 법례죠. 이게 법례인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법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보면 판매 가격은 동일한데 판매 수량이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판매 수량 단위돼 있죠. 이 부분을 누르고 여기서 어디로 간다? 요 편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땡땡 대라고 이렇게 적어 주신 다음에 요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법례명을 꼭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를 넣으라고 했죠. 이 부분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삽입에 들어가면은 도형 있죠.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요 설명선이 있는데 모서리가 둥근 거면 요겁니다. 그죠? 눌러주시고 크기나 위치는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요 노란색 조절점을 하면 이렇게 360도가 돌아가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은 여기는 요 도형 스타일 있죠. 여기서 맨 앞에 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렬만 가운데 맞춰주신 다음에 최대 가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부분에 보면은 요 기본축, 요 보조축에 여기 다 검정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요 가로축에 있는 이 부분도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바깥쪽까지. 그래서 한 번씩 눌러서 이런 서식에서 요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검정. 여기다 글씨를 클릭하고 검정. 그 다음에 글씨를 클릭하고 검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차트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100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주시고 제1작업에 이제 함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에 있는 요 함수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요. 1번부터 요 1번에 보면은 방송 요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송 요일을 구하기 위해서 추정하고 지금 위크데이가 나왔는데 요일을 입력을 할 때 월, 화, 수 이렇게 적어야 돼요. 요일자가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위크데이라고 하는 요 함수 있죠. 요 함수는 특정 요 날짜를 이 날짜를 숫자 1부터 7까지의 요일 번호로 바꿔주는 함수가 바로 위크데이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요 추주라고 하는 요 함수는
인덱스 넘버, 번호에 따라서 그 번호가 1번이면 밸류 1번에 입력한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추주에다 여기다 클릭해 놓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누구를 선택하면 돼요? 추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추주가 있으니까 요걸 눌러 볼게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여기 있는 요 인덱스 넘버가 얘를 눌러주면 숫자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요 숫자를 1부터 7까지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위크데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고 그리고 위크데이에 들어가면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요 세 가지 번호는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일요일이 1번부터 카운트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1번 유형을 써야 되고 월요일이 1번부터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유형을 몇 번 쓰면 돼요? 2번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3번 유형은 월요일이 0번이라서 요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유형을 쓰게 되면은 일요일부터 써야 되고 카운트 할 때 2번 유형을 쓰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리턴 타입을 2번으로 한번 할게요. 2번으로 하고 여기서 추주 눌러주면 다시 넘어가죠. 그래서 밸류 1번에다가 뭐라고 써야 된다? 월, 화, 수, 그 다음에 목, 금, 토, 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입력하면 1부터 카운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1번을 쓰든 2번을 쓰든 답은 동일합니다. 그죠?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엔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일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순위가 나왔어요. 누구에 대한 순위?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그러니까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랭크 함수에서 내림차순이면 올더를 0을 쓰거나 생략을 하거나 하지만 오름차순이 나왔다 그러면 올더의 값은 무조건 뭐를 써야 된다? 1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랭크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누구에 대한 순위? 판매 수량입니다. 요 판매 수량. 요 판매 수량이 2123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어디에서 요 RF라고 하는 게 범위죠. 요 판매 수량 전체에서 몇 등을 했는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해야 됩니다. 랭크 함수에서 요 REF는 절대 참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여기 올다라고 하는 거는 내림이면 생략 또는 0. 근데 오름차순이라고 나왔을 땐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 1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순위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냉장고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라고 하는 게 조건일 거고 판매 수량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래요. 그런데 디에버리지가 나온 게 아니라 뒷섬하고 카운트 if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뒷섬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거고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뒷섬과 요 카운트 if가 나왔기 때문에 평균을 구해야 돼서 지금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누기가 들어가야 돼요. 보통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수들의 합에다가 그 개수만큼 나누면 평균이 되잖아요. 그래서 뒷섬이 합하는 거고 카운트 if가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야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다 뒷섬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뒷섬이라고 하는 함수로 검색을 좀 해보고요. 뒷섬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뭐다?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판매 수량이기 때문에 이 판매 수량이 어떻게 돼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죠. 그래서 여기 열 번호는 6번이 돼야 된다. 6이 돼야 되고 조건은 누가 되는 거예요? 냉장고예요. 분류가 누구인 거?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분류가 누구요? 냉장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뭘 구한 거다? 냉장고에 해당하는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나누기 다시 추가로 들어가서 누구 들어가야 돼요? 카운트 if에 들어가야 됩니다. 카운트 if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냉장고의 개수예요. 그래서 요 분류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요? 냉장고라고 쓰게 되면은 냉장고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4가 나왔네요. 그죠?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건 첨단의 기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썸이프가 나왔어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썸이프인데 여기 보면은 세탁기가 조건이 되고 판매 수량이 계산을 해야 되는 계산 범위가 되겠죠.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썸이프 함수에 들어가서 렌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예요. 여기 분류 세탁기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세탁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판매 수량이에요. 그러면 요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커서 이동하고 썸 렌지 합계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정하면은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천 단위 기호를 한번 눌러주셔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게끔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5번 문제는 맥스가 나왔습니다. 상품평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뭐냐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맥스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맥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에 들어가서 누구에 대한 이 상품평 그래서 여기 보면 상품평이니까 요거를 딱 범위를 지정하면 이렇게 알아서 상품평이라고 떠야 돼요.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여기다 직접 상품평이라고 써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 요 상품평에서 가장 큰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6번에 맨날 나오는 요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는데 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H14셀이라는 건 여기죠. 여기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 상품 코드에 대한 누구다? 판매 수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상품 코드에서 상품 코드의 종류를 선택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그거에 해당하는 판매 수량이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누구로? vlookup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들어가서 요 검색할 값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요 셀. 그리고 마지막에 요 범위 검색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lookup 풀 때는 이 첫 번째 칸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셀 찾으려고 하는 값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 두 번째는 요 표 범위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거 요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요 범위는 어디가 해당이 돼야 되냐면 상품 코드에 대한 판매 수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상품 코드에 대한 요 판매 수량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상품 코드에 대한 어디까지다? 판매 수량이다. 그럼 실제로 나와야 되는 건 판매 수량이니까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콜 인덱스 넘버는 뭐가 돼야 된다? 6이 돼야 된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천단위 기호를 좀 눌러주시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할 때 여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죠. 그리고 다시 원래 값으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 문제를 풀고 다 풀었으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 안쪽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진한 테두리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테두리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 저장하시고 답안을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5월달에 봤던 B형 기출문제를 우리가 풀었고요. 다음에 이제 C형 기출문제를 업로드 할 거고 여러분들 시간을 꼭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시험이 임박해 있는 분들은 시간 체크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